이 무사들은 잠을 잘 때 위기를 느끼면 즉시 피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이것은 자의식은 자고 있지만 3D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을 자는 와중에도 즉시 반격할 수 있는 것은 기갑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갑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3D 마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예수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한 그 깨어있음이 곧 3D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3D 마음은 영혼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신경 쓴다라든가 뭐 정신 차리고 있다든가 그런 상태가 곧 3D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아셨죠? 3D 마음이 무엇인지. 일을 할 때나 또 이 지키는 경비를 설 때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주위를 살펴보거나 앞뒤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는 마음을 3D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일도 한 가지 일은 단편적이지만 그것을 연결해서 하나의 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3D 마음을 통해 상황을 주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일도 끌고 가는 사람은 경영자가 되는 거고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으로 일만 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반드시 3D 마음을 통해서 일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야 하는 일도 실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일에 대한 신망도 두터워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은 한 가지 일을 하고 세 가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3D 마음을 안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3D 마음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미리 그것부터 실수가 일어날 걸 미리 예방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는 항상 주인이 언제 차에 타러오나 그걸 신경 쓰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며 또 백밀러로 지켜보거나 어디 나타나나 문에 나타나나 지켜보거나 또 주변을 살펴서 주인이 나타나는 순간 얼른 시동을 걸고 그리고 주인 앞으로 차를 대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운전은 잘해도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상태 역시 3D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인이 오히려 내 차 어디 갔나 하고선 차에 와서 문을 두드려야 시동을 건다면 그 사람은 운전기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을 신경 쓰는 마음이 곧 3D 마음인 것입니다. 결코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기사로서 신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3D 마음을 갖추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3D 마음을 갖고 하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3D 마음 없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3D 마음을 초과학적 지혜라고도 합니다. 하는 행동이 눈에 보이나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저게 뭐 때문에 하는 건지 눈에 보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해서 초과학적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인, 의, 예, 지, 인 베푼다 이거예요. 인, 또 의, 옳게 한다 이거예요. 예, 겸손하게 남을 떠받든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 머리를 쓴다 이거예요. 지혜.
이렇게 인의예지도 결국 3D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3D 마음이 없으면 인의예지가 없죠. 지 멋대로 하는 거죠. 3D 마음이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개망난이라고 합니다. 개망난에는 3D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3D 마음은 보이지 않으나 분명하게 작용하는 그런 영혼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제 3D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들 하셨나요? 예. 영혼이 베푸는 마음, 그것이 바로 3D 마음인 것입니다. 3D 마음은 3차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마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이파워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3D 마음인 것입니다. 3D 마음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길인 것입니다. 예, 전주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스스로 영혼을 움직이는 길을 무의식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을 움직이는 바로 그 길이 3D 마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길입니다. 이 무의식인 영혼을 움직이는 길, 그것이 바로 3D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3D 마음이 바로 영혼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3D 마음이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게 자의식의 작용이 아니고. 3D 마음이 없는 영혼은 그저 마음일 뿐 아무런 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D 마음을 벌써 가지고 있다는 건 영혼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눈뜨고 있고 영혼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영혼이 모든 걸 전부 다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속셈으로 저런 일을 했을까? 또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따위의 의중을 살피는 것도 바로 3D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든가 또 심성을 파악하는 것, 저 사람의 심성을 파악하는 것, 저 사람이 악당이냐 좋은 사람이냐 심성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세냐 약하냐 강약을 측정하는 것 따위도 모두 3D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D 마음은 보이지 않는 파동이나 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초과학적 지혜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3D 마음을 통해 사이파워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3D 마음을 가지고 사이파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말을 믿고 사이파워의 존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면 3D 마음이 작동하여 사이파워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3D 마음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뭐 많은 걸 공부했다 안 했다고 상관없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사이파워라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3D 마음이 작동을 해서 되는 거고, 내 마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게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 3D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3D 마음이.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이파워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낮에 날씨가 맑은 낮에 하늘이 보이는 조용한 곳에 찾아가 앉습니다. 그러면 하늘 위에 하얀 구름들이 뭉실뭉실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얀 구름들이 뭉실뭉실 흘러서 슬슬 지나가죠. 이때 큰 구름이 아니라 그 옆에 붙어있는 작은 구름 덩어리를 바라보며 없어진다 하면서 손으로 손털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없어진다 하면서. 그러면 곧 구름에 영향이 가고 있다는 것을 3D 마음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3D 마음이 작동을 하면 내가 저 구름을 보고 없어진다 하면 저것이 내 마음이 저쪽에 갔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학적 지혜예요. 자, 3D 마음이 내가 지금 없어진다는 게 구름이 받아들였다라는 걸 탁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구름은 스르르 사라지며
깜쪽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 자, 먼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일본에 있는 어떤 회원이 자기가 테스트한 겁니다.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구름입니다. 예, 보셨죠? 이렇게 구름이 없어지는 사람은, 해석 구름이 없어지는 사람은 3D 마음이 작동한 것이고, 되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멀리 있는 구름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3D 마음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파우가 이루어지는 핵심 기술입니다. 사실 이 구름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거보다 더 커도 돼요. 그 옆에 걸 해도 돼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아주 큰 덩어리는, 이게 좀 큰 덩어리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커도 됩니다. 사실은. 더 커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크면, 너무 큰 자의식이 저렇게 큰데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만만한 것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렇게 구름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비가 올 때 비를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막는 등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날씨, 즉 일기를 택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그 3D 마음이,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애일수록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 내 말을 믿고 하면 금방 됩니다. 걔네들은. 그리고 걔네들은 선수가 돼요. 아주. 따로 뭐 특별하게 연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특별하게 연습이 없어요. 이거는. 이 사이파워는 연습이 없습니다. 하면서 연습이에요. 왜냐면 이건 일부러 연습한다는 건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연습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구름이 없어지느냐? 일반적으로 남들이 보면 저 기적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못 믿어지는 거예요. 저게 인간의 자의식이 생각할 때는. 자, 지금 저 그림은 스크린판에, 뒤에 검은 판이 스크린이에요. 스크린판에 작은 입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준비한 준비물입니다. 앞에 파란 판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로 되어 있는 준비물에 입자, 그 작은 입자들을 쏘아 보내면은 그 입자들은 스크린, 저 뒤에 검은 판에 나타나는 것처럼 저렇게 일자로 보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막 입자를 놓으면은 그 입자들이 뒤에처럼 저렇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검은 판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나타날 겁니다. 구멍이 일자니까. 구멍이 두 개인 판에다가 총으로다가, 이렇게 자동총으로다가 입자를 막 쏘면서, 그러면서 잠깐 사람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스크린에는 저렇게 줄무늬가 여러 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는 홈이 하나 있을 때는, 구멍이 하나 있을 때는 일자로 생겼는데, 두 개 있을 때는 이 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 저렇게 여러 개가 나타난 거예요. 특히 사람이 잠깐 바깥에 나갔을 때, 그리고 혼자서 기계가 저걸 쏘고 있으면, 입자를 쏘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나는 현상을 간섭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이 실험실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 개의 줄무늬 현상은 없어지고, 사람이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오면 여러 개는 없어지고,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줄무늬가 두 개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줄무늬가 여러 개로 나타나고, 또 사람이 있으면 줄무늬가 두 개로 나타나는 까닭은, 왜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두 개가 나타나고 사람이 없으면 여러 개가 나타나냐? 그 이유는 작은 입자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구멍이 두 개니까 당연히 두 줄도 나타난다는 그 생각이 바로 그렇게 작용한 것입니다. 저렇게요. 예. 누구나 다 생각해요. 구멍이 두 개니까 두 개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을.
그러면 입자가 알아서 두 줄만 나타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입자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받듯이 구름 또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신작용이 사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초과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벌써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만물이 그렇게 따라서 움직여주는 그것이 초과학적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구멍이 두 개니까 두 줄이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에 의해 벌어진 현실을 초과학적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과학적 지혜는 곧 3D 마음이며, 이렇게 3D 마음이 사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양자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양자물리학자들이 이제 저런 것, 양자물리학이 사람의 마음과 물체는 뭔가 작용을 한다라는 걸 밝혀내고 있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구름을 해봤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움직이지 않았을 때 너무 실망하면 안 돼요. 아직 내가 안 됐구나 하고서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3D 마음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3D 마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 말을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3D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왜 3D 마음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름을 없앤다든가 이런 걸 한 번 성공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내 말에 신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득한 과정을 초과학적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학적 지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일반적인 과학적 지혜는 구름하고 저 사이에 너무 거리가 멀어서라든가, 어떻게 마음하고 어떻게 물체하고 같이 작용할까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실현 불가능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일반적 과학적 지혜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된다고 믿는 마음이 곧 초과학적 지혜인 것입니다. 초과학적 지혜는 이렇게 자의식의 판단이 아닌 영혼에 의한 그런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초과학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의식을 뛰어넘은 초과학적 지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이 3D 마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랑 삼아서 할 때나, 자 봐라 내가 구름 없앤다, 이때도 물론 자신 있으면 돼요. 되기는 되지만 어쨌든 남한테 자랑을 할 때나, 또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 때, 즉 연습 삼아 할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의식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퍼가 되려면은 영원히 해야 되는데 자의식이 하면 안 되고 영원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한 상태의 마음은 초과학적 지혜, 즉 3D 마음이고, 자의식이 할 때는 자의식이에요. 그냥 생각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실해서 하는 그런 필연적이지만, 자의식은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의 가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의식은 의심을 하죠. 가식적이죠. 그러나 영혼은 절실해서 하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면 되고 가식적인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습하면 안 되는 것 전화를 갖고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싸이원이 되고 나중에 싸이원이 되거나 그러면 남들한테 그럼 너 꼭 해봐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이때 그런 말에 이끌려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3D 마음이 가려내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이퍼는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언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했다고 뻔히 눈에 보이는 예언을 합니다. 예, 안 해도 되는 예언을 또, 그리고 또 그것도 또 옳다고 또 박수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게 예언을 함부로 하면 맞지 않아요. 맞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만물과 연동작용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즉 영혼의 마음은 만물하고 연동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거나 기분이 나쁠 때,
여러분들이 욕을 먹거나 기분이 나쁠 때 그때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은 상태가 좋던 차가 평상시에 상태가 좋던 차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분 나쁜 3D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기분 나쁠 때 운전하면은 악셀레터도 감각이 없어요. 그거 조심해서 눌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가 막 이상한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뭐 아무리 고급차가 됐건 안 고급차가 됐건.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분노 사이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저주해 저거 죽어 없어져라 저주하거나 해를 끼치기 위해 사이퍼를 하면은 그 사이퍼는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차를 망가뜨리듯이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내가 기분 나빠했으면 기분 나쁜 그 마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까 구름이 영향을 받듯이 또 아까처럼 그 입자가 영향을 받듯이 자동차도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어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좋은 차는 좀 견뎌내지만 이렇게 기분 나쁜 영혼이 자동차를 이상하게 만들듯이 저주의 사이퍼가 자신의 인생을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욕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내지 말고 온화한 마음으로 살라고 옛날에 붓다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붓다는 분노를 하면은 분노가 자꾸 자기한테 온다고.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온화하게 살라고, 온화하게 살아야지 그런 현상이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옛날에 석가모니는 가르쳤습니다. 자기 분노가 남한테 분노를 일으키면은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만 남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일어나서 사이퍼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사이퍼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해서 그에 대한 자기 분노, 쟤는 저렇게 잘 됐구나, 나도 잘 돼야 되는데 하고 자기 분노가 일어나면 그때 그 마음은 친구를 훨씬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사이퍼가 작동하게 됩니다. 또 친구가 자기보다 잘 사는 것을 보고 자기 분노가 일어났다면 그때부터는 그 친구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실력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안 받았는데 그런 걸 자극받아서 자기 분노가 일어나면 그때는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3D 마음은 자기 분노를 통해 택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택한 대로는 곧 영혼이 갈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 곳이 바로 택한 대로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갈 곳이 있으면 그것은 현실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풀 때 그 베푸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여기서 그 자자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작용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인위적인 작용은 작이죠. 누구누구 작. 인위적으로 하는 것. 그러나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은 자라고 해요. 자. 불교에서는 자비를 뭐라 그러느냐?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의 자비는 중생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잊게 하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우러나는 작용은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즐거운 마음을 즐거운 락이라고 합니다. 락은 곧 대상을 향해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우주의 작용, 이 우주도 퍼져나갈 때는 우리 사람의 즐거운 마음과 그런 똑같은 파장의 락의 파장입니다. 우주가 퍼져나갈 때는 락의 파장으로 퍼져나가요. 쉽게 말하면 우주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주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일이 잘 돼요. 또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사이퍼가 되면 멀리 퍼져나가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도 우주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락의 파장만이 멀리 그리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락의 마음이 아닌 것은 분노의 마음 같은 건 꽃장 나가지만 락의 파장은 멀리 퍼져나가요. 그리고 멀리 퍼져나가고 널리 퍼져나가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주와 함께 널리 퍼져나가서 그 원하는 것을 우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주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즐거운 마음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이 락의 파장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될까 한다면 유쾌한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춤을 추면 여러분들은 락이 됩니다. 저절로.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어떤 사람은 막 웃는 사람들 있어요. 미친 사람들처럼 하하하 웃으면 또 그럼 또 웃으면 병이 난다고 그러더니 또 그 사람 죽었어요. 그 사람. 그 웃는 거는 인위적인 겁니다. 그건 자가 아니에요. 자기죠. 막 웃는 거는 자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춤을 추면 오히려 즐거운 마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학교 가든지 뭐 하면 이제 즐거운 춤추는 건 할 겁니다. 춤추면 여러분들은 락의 파장이 됩니다. 이 필요한 것을 영혼에 각인시키면 영혼은 그 필요한 것을 우주로부터 끌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세상에서 찾아내는 작용을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이 이제 영혼에서 퍼져나가면, 3D 마음을 통해서 퍼져나가면 공명현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우주에서. 한마디로 필요한 것이 즐거운 마음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 그것과 같은 파장의 실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락의 파장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어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물을 영원히 끌어오는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사이파워예요. 사이파워는 락의 파장을 통해 필요한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 내보내고 그 파장과 같은 실물을 만나서 현실에 끌어오는 작용을 말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실로폰입니다. 아셨죠? 실로폰. 이렇게 치면은 땡땡땡땡 하고 노래는 실로폰입니다. 지금 저 라음과 시음 위에 녹착가루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음이라는 것은 노란색을 말하는 거예요. 저 노란색 실로폰이. 저기 맨 처음에 파란색서부터 해보면 도레미파솔라죠. 그 다음에 연두색이 시입니다. 라, 시. 그 다음에 파란색이 도고. 그래서 라음과 지금 시음 위에 녹착가루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라음을 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저음이 라음과 같은 음이에요. 저렇게 녹착가루는 흩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소리하고 실로폰이라는 물체가 만나듯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동과 입자가 만나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나는 어떻게 소리가 굉장히 품질이 좋고 음질이 좋은 그런, 그리고 모양도 이쁘고 또 풍미도 있는 그런 마이크를 이미지로 그렸더니 나타난 마이크가 바로 이 마이크예요. 이거는 노이만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영혼에 각인시키면 영혼은 3D 마음을 통해 그 이미지를 세상에 내보내고 공명을 통해 그와 같은 파장의 물체를 만나면 사이파워가 그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이 마이크에 대한 그림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이크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어요.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이거는 터무니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초과학적 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이라든가 뭐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모두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이퍼가 그렇게 하게끔 끌어옵니다. 이렇게 파동과 입자가 만나서 물체가 만나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반드시 그 반대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자의식이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 뭐 좀 생겼어 자기가 원하는 걸 너무 기뻐서 영혼이 만족을 해버리면 만족을 하면 영혼은 그 만족의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립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만족해버렸어. 그럼 그 돈을 없애는 거고 사람을 만나서 만족했어. 그럼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영혼이 만족하면 안 돼요. 이른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퍼는 끌어만 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밀어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이렇게 영혼이 만족하면 그 결과는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마음을 비워라 또 겸허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족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부가 각인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부가 각인되어 있으면 부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만족이 각인되어 있으면 있는 것 모두를 잃어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좋을 때 야호하면 안 돼요. 야호하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자가 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걱정이 어떻게 돈 벌까 하는 그 걱정이 돈 번다는 생각하고 관계없이 걱정이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을 점점 더 많이 불러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 속에 돈이 각인된 것이 아니라 걱정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걱정이 각인되면 영혼은 걱정을 불러들여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의식이 돈을 생각했으니까 돈이 각인되는 줄 알아요. 근데 돈은 안 각인되고 걱정이 각인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꾸 돈 쓸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사이퍼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 돈은 실질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식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찍어낸 거예요. 원래는 금덩어리여야 되는데 금덩어리를 대신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금덩어리 없어요. 그냥 다 가식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가솔린, 휘발유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니에요. 휘발유예요. 쉽게 말하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생활이 없으면 돈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생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체들, 생활하지 않는 시체들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체가 돈 버는 거 봤어요? 시체 돈 법니까 못 법니까? 법니다. 나도 옛날에 레닌 그 묘 갈 때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갔어요. 시체들도 돈 버는데 그 시체가 버는 건 아니죠 사실. 예. 네. 그래서 시체들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면 먼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그리고 자동차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어야지 돈이 딸려오는 거지 자동차도 없고 또 갈 목적지도 없는데 돈만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갈 곳도 또 자동차도 없는데 기름만 많아지길 바란다면 벌써 여러분이 들었을 때 내 말이 이상한데 그러죠? 갈 곳도 없어. 근데 휘발유만 많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이상한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 역시 실패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자로 살길 원해야 됩니다.
부자로 살길 원해야 되는데 가난 때문에 벌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안 벌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자신이 부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자가 영혼에 각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좋아서 하듯이 또 다른 사람들 역시 좋아서 그 일을 선택하도록 그것을 빛나게 합니다. 그 일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오로지, 또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오로지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면 개가 와죠. 그럼 개들이 돈을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돈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좋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노력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그 일을 사람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 일은 곧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자동차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갈 곳은 희망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향해 자동차가 가면 휘발유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는 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망해요. 그러나 어떻게 정말 돈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복권 당첨했다. 그래서 뭐 100억을 벌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세금 떼고 뭐하고 와서 50억 됐다.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곧 얼마 안 있다가 망합니다. 아주 폭삭망해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가정도 다 깨지고 그렇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돈에 대한 고마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마움이 있으려면 이렇게 자동차를 갖고 일을 갖고 자동차가 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옛날에 아니라 요즘도 그렇지만 가수들은 노래가 자기 자동차예요. 그 노래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돈을 벌면 그걸 모아놨다가 그냥 노래를 위해서 돈만 쓰고 그건 저축만 해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또 무슨 자기가 사업한다고 하면 다 들어먹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말년에 가서 이제 빚 갚는다고 내내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0, 40대 때 뭐 히트 쳤다고 뭐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뭐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벌써 이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뒤에 가면 그렇게 결국은 인생을 개판칩니다. 예.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성공한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나도 노래를 해야 되겠다는 건 그렇게 뛰어든다 이거예요. 돈은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부자가 좋은 차를 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상향을 향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 잘 버는 사이퍼인 것입니다. 이런 사이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돈만 바라보는 사이퍼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안정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그것도 한두 번 성공할 수는 있어요. 사기나 또 아니면 경험 부족으로 망하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통해 가면 그것이 일이며 곧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일을 계속해요.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놀면서 취미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걸 막 일한다 그래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이 노는 거고 노는 게 일이고 그러면 그게 금상첨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한번 아파보면 건강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의술도 많이 발전하여 몸에 이상만 발견되면 대부분의 병은 모두 고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상만 발견되면 이상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환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강 염려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병원에 가고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또 많은 검사를 받는 이유는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 진짜 이유는 자기 영혼의 진짜 이유는 사실 병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을 염려하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죠. 근데 혹시 나 이거 안 걸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뭐하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러면 그 염려는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영혼에 각인이 되어서 더 큰 염려 상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염려가 자꾸 그런 걸 불러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병원에 다니니까 자기도 모르게 환자가 되어서 어느 날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전에는 없었던 무슨 암 걸렸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그 사람 뭐라 그러냐? 그나마 내가 병원에 꾸준히 와서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가 만들어냈다는 건 모르고 병을 일찍 발견했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나 절에 가면 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발 좀 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부처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낫지를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또 이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또 뭐라 그러느냐? 그 사람은 병이 나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데리고 간 거다. 또 부처님이 데려갔다면서 명복을 빌어줍니다. 거기다. 참 인간들은 웃기죠. 정말 재밌어요. 자의식이. 사실 그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이유는 기도를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인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혼에는 병이 각인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는 상태를 말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면 병이 각인이 돼요. 낫는다가 각인되는 게 아니고 동사는 각인이 안 돼요. 때문에 꼭 낫길 바란다면 먼저 3D 마음을 통해서 즐겁게 여행을 하거나, 여행은 건강해야지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춤추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춤은 건강하게 출 수 있어요. 춤은 운동이에요. 춤 잘 추면 병이 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지 말고, 여기 지금 의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병원에 가지 말고 실생활 자체를 여행이나 아니면 맨땅요법으로,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맨땅요법입니다. 맨땅요법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은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병 낫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고 하면 병이 각인된다 이거예요. 때문에 좋은 습관은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선진국은 습관화해요. 우리 후진국은 그게 없어요. 몸에 밴 습관 또한 영혼의 작용입니다. 계속 반복하면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선진국은 이렇게 몸에 밴 행동을 통해 사회적인 성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개들이 안 짖어요. 개들도 어느 정도 사람들 다 따라서 교육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많이 안 짖어요. 옛날엔 다 짖었는데 요즘 안 짖어요. 잘 사니까 우리나라 개들도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북 개들은 얼마나 많이 짖겠습니까? 짖고 곧 잡혀 못 가서 뼈다귀 받아놓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선진국 몸에 밴 행동을 해야지 사회적인 성과가 오릅니다. 질서를 지키는 행위 또한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질서를 잘 지키죠. 우리처럼 빵빵도 안 돼요, 걔네들.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빵빵은 안 됩니다, 크락션을. 왜 처음부터 달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다 뛰어도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래 필요 없는 걸 달고 나온다고. 세상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의식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퍼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주의 원리에 위배되면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는 사이퍼를 지키기 위한 하늘의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이퍼가 안 된다라는 그런 하늘의 비밀, 어떻게 보면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